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뭐 분실물을 찾는 데라든지 기본적으로 또 내가 어떤 궁금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뭐 알아본다든지 이런 이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다 한 판을 보는데 한 명반을 보는데 다 소용이 되고 사용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본명성,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안을 보다 보면 본명성의 동태가 꼭 파악이 돼야 되는 그러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아까 같은 3월 16일 날 개강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본명성의 작용이나 상황이 그닥 그렇게 어때요? 예, 적용되지 않잖아요. 학원 이거 자체니까 공부할 수 있는 곳, 이 장소가 오픈될 수 있겠냐, 그것만 보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안에 따라서 본명성의 동태라든지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같은 경우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구성의 숫자, 그 상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본적인 걸 보고 그리고 곁들여서 이를테면 이제 체가 되는 그 어떤 궁도 이렇게 보고 이랬는데, 특별하게 본명성이 연관이 돼 가지고 어떤 그 진행되는 사안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 내외사문법이라는 거를 써요. 이럴 때 특히. 방식이 조금 달라.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일시반 중심으로 해서 일반하고 중심은 일반하고 시반이에요. 일반하고 시반.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약반법이라고 합니다. 대략한다 해서 약반법이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연월일시 4개 반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거를 이제 정반법. 이건 뭐 이쪽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냥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일시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일시반하고 조금 의미를 달리한다라는 거는 본명성이 중점적으로 좀 개입이 됐을 때, 본명성의 상태나 동태 이런 걸 살피려고 할 때는 본명성 중심으로 볼 때는 내외사문법이라는 걸 쓴다. 그래서 크게 외사문법하고 내사문법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은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쭉 다 해왔던 거에 약간 세분화된 거,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시반에서 본명성을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를테면 뭐 학원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뭐였어요? 구성 숫자였잖아. 구성 숫자를 중심으로 봤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뭐 이렇게 내외사문법 쓰는 건 아니고, 하다 보면 이제 풀다 보면 본명성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본명성 중심의 운세 전개 상황을 판별할 때 주로 활용하며, 이걸 통해서 이제 내외라는 거는 안과 밖이라는 거잖아요. 밖이니까 본명성이 처해 있는 외면적인 상황이나 뭐 내면의 속생각, 내면의 어떤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본다. 왜? 이게 이제 일시반을 하면 본명성이 2개가 나오잖아요. 시반에서 하나 나오고 일반에서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시반에서 작동하는 거를 뭘로 설명하고 설정하고 이해할 거냐, 또 일반에서 작동하는 거는 뭘로 이해할 거냐, 이런 거 이제 좀 구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외면적인 상황, 뭐 내면적인 상황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 이러고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전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런 상황과 조금 다른 거는, 이건 본명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일시반을 볼 때 항상 공통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는 중궁에 들어가 있는 거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 중심사항, 관심사항, 이슈 이런 것들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중궁에 항상 포국이 되게 돼 있어요. 중궁에 그런 숫자들이 포진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본명성의 이런 내외적인 상황을 보는 거니까 이때는 본명성 원궁에 동의한 숫자를 해석을 해준다. 원궁에 동의한 구성 숫자를 해석을 해주면서 그게 이제 본명성이 처한 상황, 이면 상황, 현재 상태 이거를 부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해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일백수성이면 감궁에 포국을 해놓고 감궁에 어떤 숫자가 포진해 있느냐 오한파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부수적인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외사문을 알아보면 일시반 중에서 바깥이라고 보시면 돼. 바깥. 그러니까 일반에서 본명성이 위치한 궁을 살펴 동해안 구성을 함께 해석한다. 일시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 구성, 일반 본명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외사문, 시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내사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동의하는 숫자를 그거는 기본 스탠다드예요. 해석하기가 잘 어려우면 내가 메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숫자 있잖아요. 그게 구성이 물건이 됐든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그 구성 숫자가 본명성이 됐든 그걸 일단 주어로 잡는다 이거야. 그럼 본명성 9는 본명성 1은 본명성 2는 해놓고 나머지 같이 동의하고 있는 숫자를 본명성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비롯해서 그거를 그래서 목적어, 보어, 부사어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뭘 한다? 수로를 그 궁으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류로 들어가면 그냥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거를 주체적인 걸로 주어로 삼고 나머지 보어, 목적어, 부사어. 뭐 지난번에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손궁에 이하고 사가 있으면 그렇죠? 이하고 사가 있으면 여자는 예를 들어서 공부하러 멀리 간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대로 이렇게 그대로 그거를 여자로 해석했을 때 이제 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상황이며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고 이제 성패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이제 내사문을 기륭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륭. 그래서 약간 구분하는 게 좀 약간 미묘할 수는 있지만 성패는 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기륭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지. 일이 이루어져도 꼭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학이라는 거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그 양당 간에 딱 그 상황의 단면을 딱 그 시점에서 딱 들여다보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명료로 풀 때는 막 주변 상황까지 해서 여러 측면으로 다양한 각도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점학으로 활용할 때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성패를 중심으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외사문의 이제 이면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명궁의 일반 구성수를 본명궁에 그 자리 일반에 그대로 있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의 구성수를 해석하고 이어서 일반 본명성과 동해안 구성수의
원궁의 구성수를 해석한다. 자, 다시요. 다시. 여기까지 쭉 이해되다가 헷갈리죠, 여기서. 눈빛이 보니까 쭉 따라오다 싹 흔들렸어. 여기서. 야, 자,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두 개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개의 숫자가 있으면, 원래 본명성의 일반에 있던 숫자가 이면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본래 또 그 본명사하고 동의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동의하는 숫자에 그 원궁의 10안에 동의하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면 상황으로 읽는다라는 거지. 뒤에 예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면 상황을 파악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외사문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외사문적인 상황을 보는데, 근데 여기 지금 오한파 같은 거 다 안 붙였어요. 안 붙이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판을 놓고 그랬더니, 시, 일시는 여러 경우로 붙을 수가 있겠지. 이런 경우는 뭐를 더 해석을 해주면 된다? 거기에 파의 상황이 되든 이런 거를 붙여서 부정적인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연습해 왔듯이 그런 것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야. 되는 건데, 이를테면 중궁의 일반이 3이고, 10안이 4가 됐다. 이랬을 때 쭉 포국을 했더니 이렇게 일시반 명반이 나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본명성 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외사문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죠. 외사문. 그래서 외사문은 항상 어디를 본다 그랬어요? 일반에서 어디로? 10안으로. 일반에서 10안을 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일반 중심의 본명성 구자 화성의 동태를 보는 거지. 구자 화성에. 그래서 구는 어디에 있다 지금? 어디에? 곤궁에 있잖아요. 곤궁에 있어. 그래서 본명성은 일반에서 곤궁에 위치해 있다. 곤궁에. 그래서 본명성 원궁의 상황은 원궁에 어디가 있어요? 원궁에 7이 있잖아. 본래 여기 있었던 자리에 7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이 뭐하고 같이 있어요? 8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그러니까 본래 상황을 보면 본래 상황도 본명성 구가 큰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 원래 이면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감궁에서 8하고 9가 같이 있으니까 원래 상황이. 그런데 본래 이거에 일반에서 10안을 보는 거니까 요거의 이면 상황을 보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7이 있다. 7이 있다. 근데 그 변화는 어떤 변화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 변화인 거지. 돈 때문에 변화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커다란 변화에 처해 있다. 내지는 돈으로 이거는 큰 부동산도 되잖아요.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한다. 또 돈이 관련되어 있는 상속에 대한 어떤 이런 마무리, 계약 마무리, 상속 서류 마무리 이런 걸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스탠다드하게는 돈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게 구의 이면 상황인 거지. 구의 이면 상황.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구는 뭐예요? 구는 일반에서 10안에 1이니까 구가 있는 데가 직장인데 아니면 뭐 가정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오면 기본적인 거 나오잖아요. 뭐 직장인인지 뭔지 연령대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직장에서 일과 같이 하고 있다. 일과. 일. 이거를 돈을 벌려고 하는 돈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려고 하는 것으로도 읽혀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일하고 지금 일반에서 10안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본명성 구는 직장에서 본명성 구는 일과 함께 직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일과 함께. 그러니까 이건 비밀 연애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드러나지 않는 거, 비밀스러운 거, 이런 걸로 보면, 구에서 일을 해석을 하면, 일을 해석을 하면. 근데 본명성 구는,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돈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거를 결합을 하면, 현재 본명성 구의 외면적인 상황은,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직장 내에서 돈과 관련된 비밀스러운 일과 연관이 있다. 이를테면 뭐 돈 다루는 업무, 그렇죠? 여기 시반 공궁의 일은 직장 내에서 비밀스러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명성 구는 일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노동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잖아요. 지금까지 쭉 말씀했던 게. 그럼 일이 뭐냐는 거지. 일이. 비밀스러운 거라는 거야. 비밀스러운 거. 근데 비밀스러운 건데 앞서 쭉 말씀드렸듯이 9의 이면은 7이고 1의 구면은 9야. 1의 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9는 1의 이면이니까 비밀스러운 문서. 여기는 본명성 9가 담당하는 거는 돈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직장에서 비밀스레 돈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문서를 다루고 있다. 아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냥 보면 이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나온다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외사문을 쓰는 거지. 본명성이 이 사람이, 본명성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나 상황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로 볼 때, 기본적인 거는 일에서 시를 해석을 한다. 일에서 시를 해석을 하고, 이거는 이제 한 판을 가지고 내사문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면적인 상황은 어쨌든, 이렇게, 변화를 꾀하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 상황, 이면 상황, 일의 이면 상황을 보면, 이거를 다 연결을 해보면, 직장에서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직장에서 비자금 업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거는 흔히 말하는 겐또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까지 보고. 이걸 설명을 쭉 안 하고, 이 사람 직장에서, 비자금 업무나 뭐 이런 거, 관련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오한파 걸린 거는 해석을 해주면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흉의를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게 이제 본명성이 개입을 했을 때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곤궁의 구와 동해안 일의 원궁인 감궁의 문서 서류의 상이인, 여기는 본명성 구라고 이거는 설명을 안 하는 거지. 요거를 나중에 내사문으로, 한판으로 내사문을 놓고 볼 때는 이거는 본명성 구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근데 위치하고, 그래서 본명성 구는 직장 내에서 뭐 어두운 돈이겠죠, 그렇죠? 어두운 돈, 어두운 거. 구가 칠하고 있고 일이 감궁에 있는 구하고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비자금이나 뭐 탈세,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숨겨진 일을 다루는 업무로 판단이 된다. 그런데 그게 그냥 뭐 우리가 이런 점학이라는 게 무슨 뭐 윤리 뭐 도덕 이런 걸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점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그렇죠? 되냐 안 되냐, 가부 뭐 이런 거 보는 거잖아. 근데 오한파가 없다라고 하면, 근데 그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거다. 뭐 나중에 가서 들통나고 이렇게 뭐 오픈이 될 값에 지금 현재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게 뭐다? 일반에서 시반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안 좋은 거지만, 비자금이고 탈세하려고 하는 거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좀 잘 되겠는지 물어보면 이건 성패예요. 된다라고 보는 거지. 말해주기는 양심에 뭐 이렇게 좀 기본적인 어떤 이런 거에 좀 직업윤리나 이런 거에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아니 그냥 나오는 대로는
될 수는 있겠네라고 보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일반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시반은 그러니까 내사문은 거꾸로 보면 된다. 그대로. 그래서 여기까지 외사문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해돼도 돌았으면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자꾸. 그래서 일시반 중 이거는 반대로 어디에서? 그러니까 바깥쪽, 안쪽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볼 때는 그냥 뭐 내외 그런 거 구분 안 하고 이렇게 만약에 본명성이라고 보면 일시반 양쪽에 있는 거니까 그거 동해 피동해 하는 거 봐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명성이 위치한 궁을 살펴 똑같은 방식이죠. 동해안 구성을 함께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 이면, 배후, 내면 이런 거를 좀 살피는 거고 뭐 기륭, 기륭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 이제 크게 보면 그 이면 상황을 파악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사문은 이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똑같은 경우죠. 본명궁의 시반 구성수를 해석하고 이어서 시반 본명성과 동해안 구성수의 원궁의 구성수를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하나가 있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 숫자가 어떠한 히스토리를 물고 그 자리에 왔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떠한 결과로 맺어질 건지 이게 뭐예요? 원인 결과지, 그렇지? 원인. 그러니까 지금 딱 잡히는 포국한 순간에는 그 자리에 그 숫자가 들어가서 자리를 하고 있지만 이 숫자는 이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숫자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흘러왔던 자리가 있는 거고 이 숫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흘러갈 자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상황을 그냥 심플하게 본명성 8의 상황을 내사문적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내사문은 아까 시에서 시반 중심에 어디를 본다고요? 월반을 본다. 일반을 본다 그랬지. 일반을 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시반의 8을 찾으면 시반의 8은 어디예요? 건궁의 3과 동의하고 있지. 그러니까 8은 3을 하기 위해서 3 때문에 3을 목적으로 건궁한다지. 해석을 하면 그냥 그대로 해서 이거를 부연해서 붙이면 되는 거예요. 8은 3을 목적으로 3 때문에 3을 위해서 건궁한다.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이제 문점을 와서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궁금해하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뭐 직장인이다, 뭐 남자다, 여자다, 연령대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형이 나타나겠지. 이 사람이 어디에 그 아웃라인에 걸려 있는가. 그래서 본명성 8은 건궁에 위치하죠. 그래서 본명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명성 8은 시작 때문에 뭔가 스타트를 하려고 여러 가지가 있죠. 건궁은 윗사람과 함께 한다. 권위를 얻으려고 한다. 투자를 받아서 확장을 하려고 한다. 본명성 8은. 이게 그거잖아요. 그죠? 8의 의미가. 근데 이제, 원궁에도 보면 5하고 1이 있잖아요. 둘 다 어려운 숫자야. 둘 다. 그쵸? 그러니까, 그 변화궁에 있기는 한데, 변화궁에 5하고 1이 있기 때문에 5는 부패고 1은 비밀스러운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뭔가 사업을 해서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해서 투자 확장을 하고 싶은데 너무 지금 생각이 깊은 거지. 너무 자기 고집에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면적인 상황. 이런 게 이제 내사문의 이면적인 원궁의 상황을 살펴보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내사문의